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 강원도 내 4개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영동과 영서 지역의 핵심 철도망이 보다 촘촘하게 구축됨에 따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미래 10년 철도망의 청사진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확정한 가운데 강원도 내 4개 노선 모두 최종 확정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개통돼 선로 상태가 매우 위험하고 노후한 동해선 삼척 강릉 약 43km 구간은 1조 2,561억 원을 들여 시속 200km 급으로 개량됩니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 내년 말 개통 예정인 동해선 포항 삼척 구간과 연결돼 강릉에서 포항, 부산까지의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5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 거리가 1시간 반 정도로 단축되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 부산까지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삼척 강릉 고속화 개량 사업의 연계 사업인 동해 신항선 3.6km 노선도 제4차 구축안에 포함됐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578억 원이 소요되며 선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해항에서 삼척 해변까지 관광 거점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경기도 양평 용문에서 홍천을 잇는 34.2km 구간에 대한 철도 건설 사업도 확정됐습니다. 영서 북부권과 수도권은 1시간대 이내로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중앙선의 용문역에서 홍천까지를 연결해서 강원도를 광역철도로 연결하는 강원도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연장은 6km에 불과하지만 원주 만종간 노선도 확정되면서 영동 지역에서 호남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철원에서는 4개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코앞에 두고 철원에서는 아직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라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쏟아지는 물폭탄에 마을 4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호수로 변한 도로 위로 세간사리가 둥둥 떠다니고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겨우 몸만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8월 초 물난리가 난 철원의 모습입니다. 워낙 많은 비가 내려 한탄강 지류 뚝이 터졌고 피해를 키웠습니다. 올해는 어떨까? 철원군 김하읍 생창리 마을입니다. 집 뒤에 마련된 텃밭에 사비를 들여 1m 높이의 흙을 다져 쌓아두었습니다. 큰 비가 오면 기계들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컨테이너를 올려가지고 지금 저희가 제조업소가 있는데 기계들도 그렇고 이제 저희 짐들도 그렇고 또다시 작년처럼 수해를 당하고 싶지가 않은데 장마 때 반복되는 침수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마을 배수 펌프장 공사도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을 옆 하천의 상류는 북한입니다. 북한에 많은 비가 오는 것도 걱정입니다. 물이 이 강을 따라 그대로 남쪽으로 흘러 들어오는데요. 장마철 범람을 막기 위해 막바지 옹벽 공사가 한창인데 공사 일정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집단 이주까지 추진 중인 동송읍 이길리 마을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올 겨울부터 강둑 보강 공사를 요구했는데 5월에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무너졌던 뚝방입니다. 장마철을 코앞에 두고 방어벽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공사가 끝날 뻔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로 이 벽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상 뉴스를 보면 올여름에 상당한 비가 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임시 복구 공사조차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7월 말에야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이재민들은 올해도 폭우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고랭지 흙탕물 저감을 위해 처음으로 농가 스스로 밭을 계단식으로 바꾸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막대한 자비를 들였지만 환경은 물론 앞으로 경작 비용 절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다른 농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산비탈에 자리 잡은 드넓은 고랭지밭. 비만 오면 흙이 쉽게 쓸려 내려가 인근 하천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고랭지밭은 흙탕물의 주요 발생원인데 환경부가 지난해 시범적으로 계단식 경작지를 관리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년 처음으로 농가가 스스로 5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계단식 밭을 조성해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자비로 2억 원가량을 부담한 건데 흙탕물 저감뿐 아니라 경작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토사 유출이 적고요. 인건비가 한 절반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많이 수월해지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 면에서는 한 30% 이상 절약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범 사업으로 이곳 계단식 밭을 조성해 1년 동안 살펴본 결과 토사 유실을 막아 흙탕물 농도가 88%가량 저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객토와 비료 사용량도 40% 이상 줄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배수로 설치를 지원하며 농가의 자발적 참여에 힘을 실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면적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좀 꺼려하는 부분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라든지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지금까지 도내에 조성된 계단식 밭은 평창과 홍천 등 5곳 8만 제곱미터로 이는 전체 고랭지밭 323제곱킬로미터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흙탕물 저감뿐 아니라 농가 소득 향상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확인되면서 앞으로 사업 확대와 고랭지 농가들의 인식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춘천 시내버스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시민 공론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버스 완전 공영제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공론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시내버스의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묻는 시민 공론화 일정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버스 정류장에서 사전 설문 조사를 하고 8월 중순까지 춘천 시내버스 운영 방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또 최소한 2번 이상 집중 토론회를 하고 25개 읍면동에서 순회 토론회도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의제는 다른 의제와 다르게 전문적이라고 어려워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시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의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모아 시민들이 가장 많이 꼽는 운영 방식을 시민 합의문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 춘천시장이 받아들이도록 정책에 권고합니다. 그러자 버스 완전 공영제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즉각 나왔습니다. 완전 공영제는 춘천시가 직접 시내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버스의 공공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일부 버스 노동자와 시민단체는 지난해 시민협의회에서 이미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버스의 운영난을 해결할 수 없다며 춘천시에 완전 공영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또다시 공론화 뒤에 숨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적해온 현안 문제를 춘천시의 방관으로 춘천 시민과 춘천시가 민간 사업자의 볼모가 되어서 60년간 끌려온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농촌 지역을 오가는 마을버스부터 공영제를 하는 단계적 공영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춘천 시내버스는 회사 법정 관리와 버스 노동자 파업, 노선 개편과 회사 자금난 등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버스 이용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통해 최문순 지사의 대선 행보로 인해 도정 공백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강원도형 취직책임제 사업을 자신의 성과로 둔갑시키고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육아기본수당을 전국화하자며 전 국민을 상대로 과대포장과 허위 사실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알펜시아를 3,228억 원의 빚만 남긴 채 헐값에 매각해놓고 계약 협상 등 중요한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에 도정 최고 결정권자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5월에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을 분석한 결과 전체 관광객은 1,127만 명으로 야외 자연 관광지와 특화된 콘텐츠를 지닌 곳에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 전봉산 곰배령 자락에 위치한 인제 설피마을은 191%, 양구 박수군 미술관 99%, 평창 용평 리조트 전망대 69%의 관광객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양구 박수군 미술관은 고 이건희 회장 기증작품 특별전과 같은 킬러 콘텐츠가 방문객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강원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은 폐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브릿지 보증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브릿지 보증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은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자격을 상실하게 돼 보증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올해 7월부터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폐업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 만기를 연장하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200억 원 규모의 보증 전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는 내일인 7월 1일부터 홍천과 양구, 인제와 속초, 고성과 양양 등 6개 시군 주민들의 미시령 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제와 속초, 고성과 양양 등 4개 시군 지역 주민에 한해 통행료의 50%를 지원해왔습니다. 미시령 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14억 원 정도이며 강원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시군의 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속초시 장사동에 지어진 수소 충전소가 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완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 검사에서 폭발 피해를 막는 방폭 설비 검증과 수소 화염 감지기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달 안에 수소 충전소를 완공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설악권 지역 수소차 소유주들은 당분간 춘천 지역에 충전소를 가야 하는 불편을 더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산악연 클러스터 용지에 드라마와 영화 제작이 가능한 실내 세트장이 조성됩니다. 드라마 제작사가 연면적 6만 6천 제곱미터에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로 실내 세트장과 오피스텔 등을 갖춘 영상 콘텐츠 소프트웨어 지능 시설을 2023년까지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원주시가 허가했습니다. 원주시는 영상 콘텐츠 제작 인프라가 조성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전문 기업 이전과 지역 내 영상 콘텐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12곳을 청년 마을로 선정한 가운데 강릉시 중앙동이 포함됐습니다. 강릉시 중앙동 청년마을은 강릉 살자를 기점으로 1, 2기에 나눠 모두 30명의 청년 단원을 모집하며 다음 달 9일쯤 발대식을 시작으로 SNS를 만들고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마을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지역의 빈집과 빈 점포, 골목 등을 창업과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원주역의 이전으로 사용되지 않는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한 명품 가로수길이 조성됩니다. 원주시는 내년 말까지 국비 등 200억 원을 들여 우산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부터 반공역 앞까지 10.3km의 폐선에 치악산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활력과 일상, 힐링의 숲 등 3개 구간에 다양한 가로수를 식재한 산책길이 조성되고 산림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도심으로 유입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완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어제 주민설명회를 열어 설계 구상안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다음 달 1일부터 교사 연수 포털 사이트인 강원교육 온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강원교육 온은 강원도 교육연수원을 포함해 6개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직원 연수를 온라인으로 신청, 수강, 이수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